이거 주제 노래 얘기하면은 막 중고딩들 몰려와서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럴 텐데, 왜냐하면 이게 나는 어렸을 때 막 내 꿈이고 희망이고 막. 본 채널은 편협하고 뇌피셜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혹시라도 시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TV는 차량을 싣고의 자칼 황국익입니다. 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제 채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저도 참 새로운 시도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뭐 준비됐죠? 제일 폐차. 폐차장 봉투에 오늘 주제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치고는 상당히 무겁고 논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슈퍼카, 그 다음에 GT카, 스포츠카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오래된 논란거리죠. 지금도 뭐 슈퍼카가 뭐가 슈퍼카다, 뭐가 슈퍼카다, 뭐 막 굉장히 많이 싸우고, 차를 좋아하는 초중고딩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 슈퍼카라는 말은 1920년대에 한 그 신문 광고에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이 슈퍼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다가 1960년대에 오면서부터 다시 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슈퍼카라는 말은 뭐 준준형이랑 비슷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케팅 용어에 가깝죠. 실체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혹할 만한 거를 딱 던져주는 그런 마케팅 용어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자, 이 슈퍼카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적인 의미의 슈퍼카라는 말은 그 사실 어떤 기준을 정립한 차가 람보르기니 미우라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람보르기니 미우라는 1960년대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후에 등장하는 슈퍼카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덕목과 그리고 목표치를 가장 먼저 이제 설정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그 사실은 정확히 뭐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 있는 칼럼니스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람보르기니 미우라를 기점으로 이제 고성능 스포츠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거기에다 이제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확립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0대까지 가는 데는 뭐 4초 이내, 그 다음에 뭐 출력은 350마력 이상, 그 다음에 뭐 V12 엔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차만 갖고 있는 뭐 단일 셰시의 단일 엔진, 그리고 그 메이커의 철학과 역사가 뭐 담겨져 있어야 되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시속 가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반 도로에서 봤을 때 다른 차들이랑 확연히 구분되는. 근데 이 슈퍼카라는 기준 자체가 이렇게는 만들어 놨지만 사실 이게 정확하다, 아니면 이게 어떤 국제 표준이다 라는 건 없어요. 뭐 ISO도 아니고, 굉장히 이건 주관적인 기준이긴 한데, 실제로 가장 그 규모가 컸던 전미 슈퍼카 오너스 클럽이나 유럽에 있는 그 슈퍼카 클럽에 가입을 하려면은 이 기준에 충족되는 차, 그리고 아무나 살 수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겠죠. 자, 이 기준이 충족되는 차들을 가진 사람만 그 가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준들을 모두 부합하는 차가 미우라였다고 해요. 1960년대에 나온 그 미우라, 람보르기니 미우라가 이 기준을 정립을 했고, 그 이후부터 슈퍼카는 람보르기니 미우라가 갖고 있던 이런 점들을 타겟으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같은 일반 피플들은 살 수 있는 차가 없어요. 그리고 이 슈퍼카라는 것 자체가 뭐 신차가 개발되듯이 항상 나오는 모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차를 만들기 전에 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주에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고, 메이커에서는 슈퍼카를 개발하기 전에 일단 사전 공지 비슷한 걸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얼만큼 줄을 쓸 수 있느냐인데, 뭐 중고차는 지금 살 수 있는 것들 많죠. 중고차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맥라렌 P1도 있고, 그다음에 F1도 있고, 엔초 페라리도 있고, F40도 있고, F50도 있지만 과연 그 매물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 신차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의 접근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그 슈퍼카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 브랜드라고 볼 수 있죠. 거기도 뭐 가야르도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라칸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벤타도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입이 좀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높아서 그렇지. 대신에 아벤타도르 윗급에 있는 차들, 뭐 베네노나 아니면 뭐 세스트 엘레멘토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슈퍼카의 기준에 좀 더 부합을 하는 거고,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라인업에 있는 그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아까도 보면 미우라를 최초의 슈퍼카라고 기준 지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 람보르기니 빨아주시는 거 아닐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 근데 사실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뭐 메이커의 철학, 역사, 뭐 전통.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960년대가 지나고 1970년대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오일 쇼크가 있으면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고급 승용차 혹은 이 고성능 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1980년대가 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슈퍼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앞다퉜던 메이커들이 람보르기니, 그다음에 페라리, 포르쉐 이런 메이커들이 있죠. 사실 슈퍼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어떤 홍보대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슈퍼카 브랜드 어디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슈퍼카만 제조하는 슈퍼카 브랜드는 사실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회사들은 이제 스포츠카들을 만들면서 거기에 어떤 최상위 등급의 슈퍼카 라인업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가 다 슈퍼카가 아니라 페라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슈퍼카는 250LM, 250 GTO, 288 GTO, F40, F50, 엔초 페라리, 라페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된다고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다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큰 사건이 생기죠. 그 전설적인 엔지니어였던 그 고든 머레이와 그다음에 자동차 디자이너였던 피터 스티븐슨이 합작을 해서 만든 맥라렌 F1이 나오게 됩니다. 양산차 최초로, 양산차라는 말 표현을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 최초로 이제 300km를 돌파를 했고 무게당 출력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자동차 성능의 지표가 되는 기준들을 이제 싹 갈아치워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출력 경쟁이나 이런 성능 경쟁이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그 여론이 이제 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카 가이가 아닌 일명 빈 카운터라고 얘기하는 숫자쟁이들이 이제 막 유입이 되면서 소모적이다, 뭐 낭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슈퍼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폭넓게 쓰입니다. 얼마나 짜증날 정도냐면은 뭐가 나와도 슈퍼카, 뭐가 나와도 슈퍼카, 이 차도 슈퍼카, 저 차도 슈퍼카, 막 이런 홍수에 시달리는 시대가 바로 이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이제 초반이죠. 사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슈퍼카를 개발을 했던 차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유럽에 그 슈퍼카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자칭 슈퍼카 회사들이 진짜 거의 한 100여 개 가까이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동차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하고 이제 딱 거기까지만 끝내고 이제 도산하는 회사들이 많았죠. 사실 어째 투자의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뭐 좋게 얘기하면 좋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차들이 이제 명맥이 끊어지고 슈퍼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제 쓰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출력에 대한 그 어떤 갈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해소가 되고 상향 평준화, 자동차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누구나 다 성능이 좋은 차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슈퍼라는 표현 자체에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는 어렸을 때 막 내 꿈이고 희망이고 막 나는 슈퍼카라고 얘기하면 사실 나랑은 되게 멀다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어렸을 때도. 근데 꿈꾸실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나는 사실 직접 이제 몇 안 되는 차들을 타보긴 했는데 F50? 타본 차 중에. 네. F50이 좀 마음에 들었고 맥라렌 F1은 그 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F1은 딱 보는 것만으로도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와 지린다. 예. 그런 게 있어서 F1하고 F50, 맥라렌 F1이랑 페라리 F50이 지금도 나는 나이를 먹으면은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은 갖고 싶은 차인데 실제로 내가 갖고 싶은 차도 따로 있어요. 사실 지금은 슈퍼카다 뭐 어쩌다 뭐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동차 회사들이 뭐 지금 계속 이제 거론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플래그십의 슈퍼카 라인업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슈퍼카만 제조해! 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손꼽아서 아마 5개, 10개 미만일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부가티하고 파가니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코닉세그 같은 회사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회사들 외에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이라는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양산형 스포츠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8기통 차도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뭐 4기통, 6기통짜리 차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될 뿐이지,
그 우리는 슈퍼카만 만들 거야 라는 그 홍보대 행사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우리는 슈퍼카 브랜드입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회사는 지금 전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미비하고 적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대가 변하면서 기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차만을 위한 단일 엔진, 단일 셰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제 합리화가 되면서 다른 회사의 엔진을 갖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양산차에서도 많아졌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파가니는 지금 벤츠에서 엔진을 공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부가티는 폭스바겐에서 엔진을 개발을 하고, 근데 이 엔진들은 그 차에만 쓰이는 엔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옛날에 MC12하고 엔초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디자인만 다르고 셰시를 완전히 공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엔초 페라리는 슈퍼카 범주에서 어떤 페라리의 정점에 있는 차라고 얘기를 하고, 마세라티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마세라티는 지금 그 흔적을 다 지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자기네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기본적으로 맥라렌 F1 같은 경우도 그 엔진은 BMW에서 사다 썼었어요. 그것도 그 엔진 자체도 맥라렌 F1만을 위한 엔진이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맥라렌은 전통적으로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고든 머레이 같은 경우도 셰시 디자이너였지 엔진을 개발하는 디자이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는 모터스포츠 F1이나 이런 데서 왔어 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파가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슈퍼카 브랜드뿐이 아니라 자동차 브랜드들 중에서도 역사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애초에 회사 설립 자체가 우리는 아예 이런 고급스럽고 과거 기존에 있던 그 슈퍼카 시장을 공략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한정판만 만들 거야 라고 시작을 해서 지금 그게 이제 10년, 20년 오면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한 회사죠. 너무 어려워. 사실 이 슈퍼카가 이제 스포츠카 범주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GT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스포츠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스포츠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요즘에도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자동차 가지고 운전하는데 그게 무슨 스포츠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모터스포츠나 아니면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빡센 차들을 타보면은 이게 왜 스포츠구나 라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레이싱 게임 있잖아요. 그 그랑투리스모 같은 거. 그거 니르부르크링 한번 타보세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게임만 하는데도. 근데 그걸 자동차로 직접 탄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스포츠 범주에 넣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된 차들이 이제 스포츠고, 이런 차들이 이제 참가를 하는 데가 이제 모터스포츠, 레이스 무대가 되겠죠. 또 거기에 GT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GT는 뭐 알다시피 이제 그랜드 투어링 내지는 뭐 그랜드 투어러라는 그 단어의 이제 약자인데, 이게 또 개발 배경이 또 재밌어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 자동차가 생각보다 많지 않던 시절에 마차를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시장이 조금씩 이제 태동을 하던 시기에 부잣집 도련님들이 그 어렸을 때 견문을 넓히라고 이게 여기저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게 또 한참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나온 개념이 바로 GT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만 놓고 보면은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차라는 게 GT인데, 사실 GT를 가지고 하는 레이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GT라는 게 굉장히 그 이후에는 굉장히 폭넓어졌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부잣집 도련님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직업란에 귀족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차를 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견문을 넓히는데 썼던 차들이 지금의 이제 GT의 어떤 모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GT에 관련된 게 레이스에도 GT를 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거리 여행용으로 개발된 차, 완전 스포츠카가 아닌 차들을 가지고 개조를 해서 레이스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현대 GT 레이스의 어떤 그 모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나눠져 있었어요. GT는 말 그대로 부잣집 도련님들이나 어떤 부호들이 그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차였고, 그때 당시에 스포츠카라고 얘기를 하면은 르망이 됐든 밀레밀리아가 됐든 이런 레이스에 나올 수 있는 차들을 스포츠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시대가 흐르면서 거의 뭐 통합이 되면서 좀 이렇게 얼버무려진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공도를 달릴 수 있는 레이스카. 공도라는 말은 일본어에 쓰면 안 되는 말이야. 네. 공도, 차량. 이거 주제도 또 얘기하면은 막 중고딩들 몰려와서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럴 텐데, 슈퍼카라는 그 개념 자체는, 그다음에 스포츠카나 GT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산업 구조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척도에 따라서 계속 난 변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변해왔는데
슈퍼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와서는 2차 저 차에다 막 붙이니까 옛날 같은 그런 그 향수라든가 아니면 슈퍼카면 뭔가 대단해라는 느낌이 좀 없어진 게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조그만 차 타는 사람들도 슈퍼카고 자기한테 슈퍼카고 그다음에 뭐 남들이 봤을 때 저 차 정말 좋은 차야 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것도 뭐 슈퍼카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예. 오늘 끝났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예. R8이 슈퍼카입니까? R8이죠? 예. R8을 누가 슈퍼카 그래요? 그거 그냥 그 가이로드 음값판이지. 예.